473 지수 1536. 네, 완전 아사리판이네요. 코스피는 이거 깨면 뭐 지금 단기 하방세 열리는 거야. 뭐 1200선까지 빠지겠네. 1500선 빠지면 1300대까지는 그냥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450선 이탈하면 이제 400선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단기 고점에서 이제 급락을 맞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방어 라인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7,000 저점 37,600원 지금 각으로 봤을 때는 뚫린다고 무섭네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달렸다고 봤을 때 삼전이 2만원을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1000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증시는 돌려 세울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성과 방향성, 그리고 이제 큰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들, 딸판 세력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세력들의 최고봉은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누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작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싸움이고, 대주주 입장에서 이런 장을 바라는 대주주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세 속에서 현재 타점 대비 수익을 보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인버스에 몰빵을 친 사람들, 그들의 계좌를 추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걸 하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그들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종점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을까. 최고의 수혜를 본 자가 누구이냐. 인버스 체결창 보니 억대로 오가던데 대주주들은 코스피 인버스 베팅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다고 봐요. IMF 때처럼 자살률이 높아지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문정부 들어서고 나서 비트코인 박살내면서 젊은 인구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게 벌써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또 자살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불안하지. IMF 때 하락 가감 못 가요. 지수로 몇 포인트 빠졌었는지. 그때 최절정이 98년 중순이죠. 급락은 97년도에 시작한 게 맞습니다. 고점 대비 빠진 각이 93년도부터 쭉쭉 빠졌었네. 700포인트, 100분율로 거의 대략 1100에서 300까지 빠졌네요. 대략 봐도 뭐 80%가량. 지금은 더 높은 자리라 급락 다이빙이 나오면 더 심하게, 이것도 이제 고점에서 현재점까지 일단 대략 뭐 2600 치고 1600이니까 1000포인트 빠졌어요. 1000포인트. 단기 급락은 2200에서 800포인트 빠졌어요.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IMF 때 빠진 거 다 빠졌어요. 지금 1100에서 300까지 빠졌으니까 포인트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빠졌는데, 지금도 2년 하방이야. 추세 하방이고, 하방 중에서 제일 강한 하방을 맞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이 하방이 이쪽에서 하방 추세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약바이오의 고평가, 재평가라고 합시다. 재평가에서 하방. 그리고 비트코인 법무부 장관하고 중앙정부처에서 박살내라 해가지고 박살내고, 그 힘입어서 추세 하방 만들어내는 와중에 대북 정책을 미스했죠. 결과론적으로 실패했고, 초반에 대북 정책주들 상방향 만들어 놓고 박살내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페일 되면서 뭐 미국 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장은 하방세, 대북 정책 실패로 인한 하방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 실패와 3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와,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진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에 의해서 하방세. 그 와중에 미국 장은 올라갔죠. 우리나라 장만 계속 영향받고 계속 빠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힘을 많이 쓰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은 계속해서 쭉쭉 빠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더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팩트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만큼 빠지고 대북 정책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한번 기세회생하려고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선도 준비하고 총선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네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더 세게 맞네요. 억지로 끌어올린 미국장도 세게 맞지만 갭치가 다르죠. 우리는 이미 지금 단기권에서 빠진 것보다 더 심한 하방을 맛봤고요. 쟤네들이 맞는 것보다 가속도가 붙어있는. 단기 급락은 뭐 나스닥이 더 세긴 합니다. 지금 450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400선이 열리면요, 감당 안 되는데 이제는 450선 깨지는 건요 좀 많이 커요. 여기 횡보라인의 지지라인을 본 거거든요.
이게 몇 년짜리 횡보였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짜리 횡보 라인에 저점을 깨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월 19일밖에 안 됐고 이달 안에 400선 깬다고 보시면 돼요. 400선 꼬리 반등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되지 않으면 더 빠집니다. 쫙 열립니다. 200 중반선까지 열립니다. 예. 단기 지지 라인은 320, 350에 다시 한번 있는데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천천히 내려가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데 바닥선을 완만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내면서 그만 이제 하방세를 진정 국면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진정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억지로 빼는 거예요. 제가 올라갈 때도 뭔가 이슈가 터지고 그거를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수혜를 보는 자가 있다. 수혜를 보는 자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들이 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첫 번째, 경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바톤 터치, 그러니까 하방세에서 역전세로 바꿔서 재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더 털어야겠죠. 포기시키고 좌절시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깡통 채워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잠잠할 때 이제 슬슬 매집해서 또 이제 살살 올리는 타점을 만들어내겠죠.